자,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함께할 시간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일정한 틀이 있고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점상노트에서 설명드릴 거는 테마 성격, 정부 정책이나 주요 이슈 관련해서 테마 성격에 있는 것들을 미리 선취하는 대장주를 잡자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점상노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점상노트에서 시작할 부분들은 바로 내일부터 주요 행사가 전개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그 일정 이슈 섹터의 대장을 공략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왔거든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부분들은 내일부터 11월 1일까지 알츠하이머 학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츠하이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 고령화라는 거예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이 알츠하이머라든가 치매라든가 뇌전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뇌질환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봤을 때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29%, 이거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역동적인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있을 알츠하이머 학회 2024에서는 로슈가 자체로 개발한 BBB 셔틀 활용 신약에 대한 것이 주로 이슈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신약을 개발 파이프라인을 공개할 것이 바이오젠이라든가 에자일이라든가 릴리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바이오젠 관련 치매, 에자이 관련 치매 치료제, 릴리 관련 치매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를 하나로 뭉뚱그리지 말고 주요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해서 논다면, 바이오젠이 이슈가 됐을 때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 성분, 에자이의 치매 치료제 성분, 릴리의 치매 치료제 성분, 이거에 따라서 대장주를 잡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 치료제를 크게 봤을 때 약성분으로 보는 거는 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했을 때 치매 치료 효과가 좋다라는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밀로이드 베타 관련해서 보면 크게 볼 게 아두카누맙이라는 게 있고 리카네맙이 있고 그 다음에 도나네맙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베타 단백질 제거하는 건데, 아두카누맙 관련해서 대장주로 부각받고 있는 게 피플바이오라든가 퓨처캠이에요. 그러면 리카네맙을 봤을 때는 피플바이오와 ABL 바이오죠. 그 다음에 도네나맙 같은 것도 네이처셀이라든가 샤페론이라든가 피플바이오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치매 베타 단백질 제거 치료제 중에서 겹치는 게 제일 많은 게 피플바이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 맥으로 우리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말고 신경세포를 우리가 치료로 해서 치매 그 진행을 낮추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치매 그 신경 쪽으로 본다면 도네피질이라는 거거든요. 네, 도네피질 관련해서 보면 한번 요거 넘겨줘 보시겠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 각 그 성분 가지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그 아두카누맙 같은 경우는 대장이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퓨처캠인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지난 올 초에 한번 급등했던 부분이 요 성분 가지고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4,750원 저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크고,
유상증자를 위해서 권리라 그랬던 작년 초 시점의 주가까지는 반등할 욕표를 갖춰놨다라는 걸 지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고점의 매물 부담을 소화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다음에 퓨처캠을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퓨처캠 역시도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 지금 이러한 이슈가 되면서 그 다음에 임상 이상 시험 결과가 지난주 나와서 장중 크게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보였지만, 이거 역시도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오늘 장중 바닥권, 단기 바닥권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퓨처캠 역시도 오늘 장중 저가와 최근 고가 이 박스권으로 주가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카네맥 관련해서 한번 보면 ABL 바이오죠. 피플 바이오도 있지만 ABL 바이오도 보면 ABL 바이오도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이러한 이슈가 있어서 신고가 경신 후에 오늘 똑같이 조정을 받아서, 그러면은 ABL 바이오를 보면 퓨처캠과 주가 움직임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 치료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까지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도 역시 퓨처캠과 마찬가지로 오늘 저가부터 신고가까지 이 박스권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제 도나네맙 관련해서 대장주로 뽑았던 부분을 한번 보면 네이처셀이거든요. 도나네맙 관련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FDA 승인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4일째 급등 나왔어요. 그래서 대장주를 봤을 때 네이처셀이 최근에는 부각됐지만 결국에는 최근 급등에서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알츠하이머 학회 관련해서 FDA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네이처셀이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치료제라서 치고 나가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알츠하이머 학회 관련해서 치매 치료제들이 단기적으로 테마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독일 시간, 외국 시간이기 때문에 11월 1일이면 결국에 우리 시간으로는 12월 2일이죠. 토요일이니까 결국에 늦어도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관련 이런 것들이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래서 자, 이쪽 말고도 이제 신경치료제 쪽을 한번 보면 치매 치료제 중에서 신경치 쪽 보면 도네페질이거든요. 도네페질의 대장은 아이큐어예요. 아이큐어, 알테오젠, 한국파마, 퀀타매트릭스, 대화제약이 이러한 이슈로 해서 크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 이 도네페질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이큐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이큐어 역시도 요 이슈, 셀트리온이 치매 치료제 개발한다는 소식으로 해서 상한가를 했고 급등 후에 조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아래 꼬리를 만든 그러한 모습들 보여줬으면 치매 치료제 테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알테오젠 한번 준비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알테오젠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알테오젠은 너무 이제 동네방네 소문났어요. 소문났기 때문에 소문난 집 잔치 먹을 게 없다고 우리는 그냥 지켜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알테오젠 말고도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 한국파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파마 역시도 최근 들어서 뇌질환 치료제가 비만에 효과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비만 테마로 같이 묶여서 급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파마 역시도 뇌질환 치료제가 비만에 효과가 있다라는 이슈로 비만 치료제를 묶였지만, 이제 알츠하이머 학회가 연결됐을 때 뇌질환 치료제가 결국에는 치매 치료제로 부각받아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치매 치료제들 보면 최근 후에 급등 후에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나왔지만 그 바닥 장중 저점을 이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치매 치료제들은 저점에서 고점, 나름대로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상태, 즉 추세가 살아있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치매 관련 치료제들은 테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지켜봤더니 결국에 지금 현재 치고 나가는 대장은 네이처셀이잖아요. 네이처셀. 그러면 혹시 퀀타 매트릭스 차트 준비됐나요? 퀀타 매트릭스를 보면 똑같아요. 이거 역시도 올 초에 여름에 주가가 4배 이상 상승했다가 결국에 전환사채 물량과 이런 매물 부담 소화시키면서 급락 나왔다고 오늘 낙폭과대에서 이미 양봉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거 역시도 치매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12월 2일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러한 테마에선 시세 형성이 따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대장 역할을 했던 거는 지금 봤던 거 여러분들 보시는 것 좀 큰 거죠. 지금 보면 우리가 피플바이오 한번 봐주세요. 피플바이오. 과거에 치고 나갔던 거는 이제 피플바이오를 한번 봐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피플바이오가 치고 올라간 그런 상태고 또 네이처셀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십자선 조정을 받았지만 피플바이오도 과거에 알츠하이머의 대장으로 부각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치고 나가는 것처럼 네이처셀이 치고 나가는 것처럼 한번 피플바이오도 대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앵커님하고 수익률 종목으로 피플바이오를 선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으로 봤을 때 대장주를 잡는 게 단기적으로 시세 탄력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부터 있는 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지금 이제 반도체 섹터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포트닉스 코리아라는 그 행사예요. 포트닉스 코리아는 결국에는 실리콘 기판의 광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게 부각받았던 건 뭐냐면 TSMC가 이미 상용화 테스트 끝났고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토닉스 관련 광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 시장의 성장성이 HBM 못지않게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관련해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 나간 그런 상태고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CXL 쪽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포토닉스 관련해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자웅을 겨룬 전쟁터에 나서는 그러한 국면이기 때문에 CXL 쪽보다는 포토닉스 즉 광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시장의 견해거든요. 즉 광반도체, 전기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광선으로, 빛으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면 연산의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또 아울러서 발열 부분, 지금 이것 때문에 냉각에 대한 이슈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발열까지도 떨어뜨리고 연산 효율을 높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 이
광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성장성은 굉장히 커진다. 즉 2022년에는 1조 7천억의 규모였는데 이게 앞으로 6년 뒤에는 10조 6천억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HBM이라든가 CXA라든가 관련주들이 보통 300%, 400%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광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미 반도체 섹터 조정으로서 상승 초기 시점으로 왔기 때문에 상승 탄력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광반도체 관련 대장으로 시장에서 인식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본다면 결국에는 필옵틱스라든가 태성이라든가 로체 시스템 이것들이 부각받았고 실질적으로 대장은 QSI였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배제시켰는데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광반도체와 실리콘 유리기판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고 태성 같은 경우는 똑같죠. 이러한 이슈로 해서 저점 대비 주가가 15배 오르고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광반도체 관련해서 대장주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렇다면 이 광반도체들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면 먼저 이제 필옵틱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유리기판 TGV 장비를 상용화 공급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핵심 부품을 공급했다. 이 부분 때문에 올 초에 주가가 급등 후에 반도체 섹터 조정과 함께 같이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모델까지 싱글 레이저 신규 모델까지 이제 상용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는 부분이고 낙폭 과대 국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태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태성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올 초부터 태성은 이름 그대로 클테 별성자가 될 거다. 우리 2,400원 밑에서는 집중적으로 모으자. 실적 호전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이거 신고가 기록한다. 신고가 기록이 이제 7,600원이었잖아요. 7,600원도 가볍게 돌파하면서 유리기판이라든가 방막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되면서 4만 원 부근까지 상승했다.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부분이죠.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시장에 이슈화되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을 때는 결국에 저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역시도 저거 다 못 먹었어요. 중간에 대부분 매도하고 적당히 이익을 취하고 매도했더니 매도하고 2배가 더 가서 배 아파 많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광반도체 섹터들은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반도체가 하면 로체 시스템 한번 볼까요? 자, 로체 시스템 역시도 유리기판과 같은 맥으로 하면서 최근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어요. 근데 로체 시스템 역시도 실적 개선이 나오지만 거래량, 하루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는 대장주에서 배제시켰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광반도체 관련해서 필옵틱스라든가 태성이라든가 로체 시스템을 봤는데 광반도체 섹터들의 주가 움직임은 기존의 반도체 장비나 부품들의 주가 움직임과는 확연한 차이를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장주, 앞으로 시장의 성장, 지금 시점에선 개화를 해서 꽃이 만발해서 열매가 열리는 시점까지는 이들 광반도체 시장은 반도체 섹터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고 주목될 수 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되는지 우리가 분기마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면 실적 증가율이 둔화되는 시점까지는 엉덩이 무겁게 끌고 가는 투자 전략이 광반도체 관련 섹터에는 투자 방법이 트레이딩보다는 엉덩이 무겁게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서 두 번째 대항마로에서 필옵틱스를 뽑았던 이유를 한번 본다면 똑같아요. 필옵틱스 역시도 고점의 반등 후에 지금 이제 전 고점에 한 45%, 50% 가까이 이제 반등 나온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과 함께 광반도체 유리기판 이 이슈가 된다면 직전 고점 돌파할 가능성도 굉장히 충분히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은 주가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증시 격언처럼 실적 개선 또 신규 장비 내년부터 출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성장성을 보고 한번 목표가까지 도전해 보는 것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여기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일정을 우리가 선취하고 그 많은 일정 종목들 중에서 대장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슈 섹터의 대장을 잡았을 때 우리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